서울대학교 암병원 3층 테라스로 나가면 창경궁이 아주 잘 내려다 보인다. 그때는 그곳이 창덕궁이라 착각했지만 아름다웠고, 나는 창덕궁은 처음이야. 저기 저 나무는 멀리서 보아도 연하구나. 나는 내 안에 남아있는 1파운드의 빛을 떠올렸다. 밀가루 반죽처럼 물컹하게 남아있는 빛을 휘저었다. 끈적이며 흐르는 그것을 젓는다. 계속해서 젓는다. 조용우 시인의 테라스라는 시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빛, 물컹하게 남아있는 빛을 떠올리고 휘젓고 계속해서 젓는 마음을 생각해보는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소리 편으로 특별하게 구성해 보았는데요. 1부에서는 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간 문장의 소리를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2부에서도 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또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한 볕이 드는 테라스에서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상상을 하면서 문장의 소리 시작합니다. 네, 세상에 태어난 시들은 많고 많죠. 그 많은 시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건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읽히고 지난한 일상을 새로이 보게 만드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보듬어온 몇 편의 위로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몽롱한 오후 혹은 불면의 밤에 위로와 안온이 있는 시라는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소개해 드릴 시는 시쓰기와 관련된 시 몇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 5편 정도인데요. 나는 이라는 진은영 시인의 시와 아이디어라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시 한 편, 또 국어 선생님은 달팽이라는 함기석 시인의 시와 감각 아르티르 랭보의 시, 또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시, 이렇게 5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은영. 너무 삶은 시금치, 빨다 버린 막대사탕. 나는 촌충으로 둘둘 말린 집, 부러진 가위,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 도마 위에 흩어진 생선비늘, 계속 회전하는 나침반. 나는 썩은 과일 도둑, 오래도록 오지 않는 잠, 밀가루 포대 속에 집어넣은 젖은 손, 외다리 남자의 부러진 목발, 노란 풍선 꼭지. 어느 입술이 닿던 날 너무 부풀어 올랐다 찢어진. 네, 진은영 시인의 나는이라는 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는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에 어떻게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니어도 언제나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신의 존재성이 변화할 수 있다, 혹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서요. 같이 한번 음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심보르스카의 아이디어라는 시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내게 떠올랐다. 식구를 위한? 아니면 시를 위한? 그래, 좋아. 내가 말한다. 잠깐 우리 얘기 좀 하자. 너에 관해 좀 더 많은 걸 말해줘. 그러자 내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인다. 내가 말한다. 아, 그런 얘기였군. 흥미로운걸? 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마음에 걸렸어. 하지만 이에 관해 시를 쓰라고? 안 돼. 절대로. 그러자 내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인다. 내가 대답한다. 단지 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야. 나의 재능과 능력을 과대평가하는군.
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니까. 그러자 내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인다. 내가 말한다. 네가 틀렸어. 간결하고 함축적인 시를 쓰는 건 긴 시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고. 날 그만 좀 괴롭혀.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러자 내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인다. 알았어, 해볼게.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말이야. 하지만 분명히 경고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어. 나는 쓰고 찢어버리고 휴지통에 버린다. 그러자 내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인다. 내가 말한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다른 시인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어떤 이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니까.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너에게 줄게. 그러자 내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인다. 그래, 당연하지.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게 될 거야. 우리는 졸작을 놓고도 서로 질투하니까. 하지만 이 경우는 말이야, 반드시 이러이러한 점을 갖고 있어야 할 듯. 그러자 내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속삭인다. 그래, 바로 그거. 네가 꼽은 그런 자질 말이야. 자, 그러니 이제 주제를 바꾸는 게 좋겠어. 커피 한잔 할래? 그러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네, 심보르스카의 아이디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를 쓸 때 여러분들도 쓰시는 분들 혹은 읽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심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드러난 시 같아요. 심보르스카라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시인도 시를 쓸 때 이런 것들의 고민 속에 빠져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위안이 되지 않으신가요? 네, 이 시를 읽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시를 읽고 쓰는 일이 쉽진 않지만 이런 어떤 티티타카 속에 또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함기석 시인의 국어선생은 달팽이라는 시입니다. 당나귀, 도마뱀, 염소. 자, 모두 따라해. 선생이 칠판에 적으며 큰 소리로 읽는다. 배추머리 소년이 손을 든 채 묻는다. 염소를 선생이라 부르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은 소년의 손바닥을 때리며 닦아세운다. 창밖 잔디밭에서 새끼 염소가 소리친다. 국어선생은 당나귀, 국어선생은 도마뱀. 염소는 뒷문을 통해 몰래 교실로 들어간다. 선생이 정신없이 칠판에 쓰며 중얼거리는 사이 염소는 아이들을 끌고 운동장으로 도망친다. 아이들이 일렬로 염소 꼬리를 잡고 행진하는 동안 국어선생은 칠면조, 국어선생은 사마귀. 선생이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소리친다. 당장 교실로 들어오지 못해? 이 망할 놈들. 아이들은 깔깔대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쳐댄다. 국어선생은 주전자, 국어선생은 철봉대. 염소는 손목시계를 풀어 하늘 높이 던져버린다. 왜 시계를 던지는 거야? 배추머리가 묻는다. 저기 봐. 시간이 날아가는 게 보이지? 아이들은 일제히 시계를 벗어 공중으로 집어 던진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오전 10시는 오후 4시가 된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선생이 씩씩거리며 운동장으로 뛰쳐나온다. 그 사이 운동장은 하늘이 되고 시계는 새가 된다. 바람은 의자가 되고 나무들은 자동차가 된다. 국어선생은 달팽이, 국어선생은 달팽이. 하늘엔 수십 개의 의자가 떠다니고 구름 위로 찰칵찰칵
새들이 날아오른다. 구름은 아이들 눈 속으로도 흐르고 바람은 힘껏 국어책과 선생을 하늘 꼭대기로 날려보낸다. 네, 함기석 시인의 국어 선생은 달팽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의 재미있는 점은 네, 선생님의 어떤 일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까불고 하는 장면이 너무나 잘 드러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국어 선생님을 호명하는 방식이 당나귀, 도마뱀, 달팽이, 칠면조, 사마귀 이런 식으로 막 장난을 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롭고 또 아이들의 이 순수함과 이 까부는 모습도 되게 사랑스럽죠. 근데 이제 이것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어떤 대상을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불러내는 아이들의 이 시선 이런 것들이 또 시쓰기랑 관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래서 시의 뒤쪽으로 가다 보면 존재가 막 바뀌죠. 그리고 결국은 국어책과 선생님이 하늘 꼭대기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시쓰기를 통해서 존재가 흥미롭게 변화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쓰기랑 관련된 시 중에서 아르티르 랭보의 감각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푸른 여름날 상쾌한 저녁이면 오솔길을 따라 밀잎에 찔리며 잠풀을 밟는다. 꿈속을 헤매면서 내딛는 걸음마다 풀잎에 차가운 감촉을 느낀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도록 내버려 두리라. 말하지 않으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리. 하지만 끝없는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리니 나는 가리라. 저 멀리 보헤미안처럼 마치 연인과 함께 가듯 가슴 벅차게 자연 속으로. 네, 랭보라는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시인입니다. 감각이라는 시도 이제 인간이 자연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자연의 다양한 물성들 또 그 자연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황홀한 순간을 보여주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감각을 맡기고 가다 보면 그 감각들이 언어로 아름답게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랭보의 시를 소개하다 보니까 또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시를 소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네, 한 편 더 골라봤습니다. 교감이라고 하는 보들레르의 시입니다. 자연은 하나의 신전. 살아있는 기둥에서 이따금 알 수 없는 말이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상징의 숲을 지나 그곳을 지나가고 숲은 다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밤처럼 불빛처럼 넓은 깊고 참된 조화 속에서 기나긴 메아리가 멀리서 섞여들듯 향기, 색, 소리는 서로 응답한다. 오보에처럼 부드럽고 초원처럼 푸른 어린아이 피부 같은 신선한 향기, 썩고 짙은 향기까지. 감각의 황홀경, 영혼의 기쁨을 노래하는 용연향, 사향, 안식향, 향료 같은 것들이 끝도 없이 퍼져나간다. 네, 보들레르의 시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감이라고 하는 시 굉장히 유명한 시죠. 상응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첫 구절이 매우 유명한데요. 자연은 하나의 신전.
요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신전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상징의 숲을 지나 그곳을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가 상징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연과 그것이 언어로 되었을 때 어떤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매혹 이런 걸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역시나 감각의 다양한 층위가 섞여들면서 그것들이 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보들레르라는 시인은 또 근대성을 시 안에 잘 도입한 시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향기라고 했을 때 아름답고 좋은 또 예쁜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썩고 짙은 향기까지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만 하는 것이 자연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쓰기를 할 때 이런 시들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훨씬 더 응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뭘 써야 될까? 만약에 시를 쓰신다고 하면 그랬을 때 뭐 진은영 시인의 시라든지 또 함기석 시인의 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그야말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심보르스카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이 시쓰기에서 오는 나만의 갈등 이런 것들을 또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 소개를 열심히 해드렸는데 이제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들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청취자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청취자 여러분도 매우 기대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들 또 인상적인 의견들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네, 고민정님께서 출근길, 퇴근길 버스 안에서 작가들의 표정을 소리로 생생히 담아낸 문장의 소리 덕분에 출퇴근길 힐링 그 자체이면서 갈증을 해가라는 통로,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1000회, 2000회 등 더 많은 사랑받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출퇴근길에서 문장의 소리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왠지 그 일터로 같이 가는 기분도 들고 네, 너무 이 응원 1000회, 2000회, 만회, 2만회 될 때까지 문장의 소리여 영원하라. 네, 네, 또 김민희 님께서 올려주신 의견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공간 안에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더욱 발전하고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내일이 되길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가 그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확실히 조금 친밀감이 있죠. 그래서 작가들이 나오셔서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글 쓸 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자기 작품을 소개한다든지, 글을 쓰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작가분과의 친밀감이 진짜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문장의 소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소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키쿠 K님 의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할 일은 다 눈에 띄면서도 마음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오전 내내 힘들었는데 시인 이영준님의 맑고 또렷한 음성으로 라디오를 통해 문학가, 작가를 만나니 마음이 차차 진정됩니다. 팬데믹 시절에도 좋은 책들이 멈추지 않고 출간되어서 덕분에 의지하고 도피하며 살았습니다. 슬프고 아픈 오늘도 감사히 의지를 합니다. 문학광장님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럴 순간이 많죠. 할 일 다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갈등하는 순간들. 그런데 이제 제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군요. 저는 맑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탁하고 낮고 약간 피곤한가? 그런 느낌을 혹시 주진 않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목소리 자체가 톤이 좀 낮고 약간 흥분했을 때는 또 너무 톤이 높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맑고 또렷한 음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에서 문학을 소개하고 작가를 만나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또 만들어주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임교성님. 문학광장 유튜브 구독 완료. 네. 작가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듣고 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가지 마시고 계속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확실히 유튜브 시대여서 유튜브에서 좀 많이 더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진솔한 이야기가 이제 문장의 소리가 갖고 있는 또 매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또 한예진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쾌한 대화 속에서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유쾌한 대화. 이 유쾌한 대화를 조금 더 흥미롭게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작가님들이 또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장의 소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문학 팟캐스트에서 탑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존감 한번 높여 봤고요. 김그린님도 올려주셨는데요. 유튜브와 라디오가 만나 문학을 주제로 만들어가는 작가와 독자들 간의 소통 공간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문학이 주제가 되는 팟캐스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채널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규선님, 진솔한 얘기 너무나 잘 봤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널리 사랑받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고민을 할 때마다 정말 신선하고 흥미로운 건 없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그 연출님이 굉장히 다방면에 또 아이디어가 많으셔가지고 문장의 소리 안에서 다 담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담아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또 명유라님 유튜브 채널 구독 완료, 알림 설정 완료. 네, 알림 설정. 이것도 완료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와 소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힐링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래요 하고 하트를 찍어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 소식 뿐만 아니라 힐링, 이것이 문장의 소리의 또 장점이죠. 너무 제가 자랑만 하고 있나요? 네, 또 새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이분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요. 작가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귀에 쏙쏙. 히읗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전가요? 아니면 작가님들 모두? 모두 목소리 좋으시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글 쓰시는 분들이 또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확실히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회가 생긴다면 글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표현력을 잘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구라미 키싱님. 네, 이분께서 아이디가 너무 재밌으신데 올려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문학광장 채널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불어넣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웃음 백신 같은 역할 하는 채널이 되길 바라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하고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네, 코로나일 때 확실히 지금도 뭐 코로나가 완전하게 없어진 건 아니고 주변에 걸리는 분들이 또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식된 것인가 아닌가라고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완전 종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단계를 지나왔고 그 코로나의 막막한 기간 동안 문장의 소리에서 응원을 얻으셨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바니당근님. 작가분들의 생각과 다양한 부분들을 알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네요. 1시간이란 알찬 시간 동안 잘 감상하고 갑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작가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죠. 문장의 소리에서 초대를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정말 다양한 생각들, 또 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선 또 알찬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송순봉님, 항상 유익한 정보와 소통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이벤트, 앞으로도 많은 분들 사랑 듬뿍 받으시길 응원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문장의 소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무래도 이제 작가 지망생 분들 혹은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 또 그저 뭐 글을 쓸 건 아니지만 글 쓰는 일에 호기심이 있는 분들, 또 읽는 일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시는 작가분들의 생각과 같이 소통을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문장의 소리가 갖고 있는 다양성의 토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특별한 목소리 편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를 소개를 해드릴 때 시 쓰는 일과 관련된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또 문장의 소리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도 시를 소개해드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목소리로 찾아뵌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